어둠 속에서 억압받고 있는 한국 백성에게 밝은 빛의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갑신정변 이듬해인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한 미국 선교사 아펜젤러 목사 부부와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목사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초창기 선교사들은 교육과 의료 활동에 힘쓰면서 우리나라 근대화의 시스템을 갖추는 데 일조했는데요. 130여 년 전 서양인 선교사는 전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인문클래스 시즌2, 오늘은 전주에 살았던 초기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나라 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주변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클래스 시즌2. 오늘은 슬기로운 역사학자 전주대학교 인문콘텐츠대학 역사콘텐츠학과 이정욱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전주대학교 인문콘텐츠대학 역사콘텐츠학과에서 문화와 콘텐츠를 가르치고 있는 이정욱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교수님? 예, 이번 시간에는 제가 2020년 7월에 전주의 제2병원 관계자를 통해서 입수한 영상 필름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까 합니다. 네. 이 자료는 1936년 전주에서 활동한 미국인 선교사를 기록한 영상입니다. 네. 영상 필름을 중심으로 130여 년 전부터 전주에 살았던 외국인 선교사 이들이 전국에서의 삶은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즘은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또 외국인 유학생도 학교에도 굉장히 많죠. 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또 K문화 부모로 우리 주위에도 많은 외국인이 있는데 100년 전에는 진짜 전주에서 외국인 찾아보는 게 너무나 이색적인 일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전주를 삶의 터전으로 살았던 외국인 이야기 어땠습니까? 예, 제가 처음으로 외국인을 직접 본 것은 1985년인가 저희 집에 선교를 위해서 찾아왔던 외국인 남자 선교사였습니다. 그랬군요. 평생 외국인이라고 볼 수 없었던 순창의 복흥이라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아주 선명합니다. 키가 매우 컸고 우리말을 너무 잘했던 것으로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우리말을 잘했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어학당에서 잘 배우셨나 보네요. 네. 이 전라북도에도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분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요. 이 다문화 시대라는 게 정말 실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교수님이 발견한 미국인 선교사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선교사가 살게 됐을까요? 예, 시작은 기독교 선교를 위해서 1892년 미국 남장로의 7인의 선발대 윌리엄 레이놀드, 부인인 패시 볼링, 윌리엄 전킨, 그다음에 전킨의 부인인 레이번, 루이스 테이트, 매티 테이트, 그다음에 여동생, 그다음에 리니 데이비스, 요 7명이 인천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미국 북장로회, 남장로회, 북감리회, 남감리회, 호주 장로회, 캐나다 장로회가 선교 활동을 했었는데, 그 단체들이 협의하에 전라남북도, 제주도, 충청 지역의 일부를 그 미국 남장로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1894년 2월에 최의덕 선교사가 최의덕 선교사는 아까 그 얘기했던 외국인 루이스 테이트입니다. 네, 그분이시죠. 그다음에 여동생 테이트가 전주에 파견이 됩니다.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시기여서 다시 서울로 옮겨갔고 이듬해인 1895년 2월에 다시 전주로 와서 지금의 완산동 교회 뒤편 쪽에 거처를 잡고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주의 제2병원, 기전여학교, 신흥학교,
다가동의 S교회 등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병원과 학교, 교회가 이들 7인의 선발대로부터 시작이 됐군요. 이분들이 없었다면 현재 전주의 대표적인 의료기관과 교육기관이 없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기전여자고등학교 이름은 선교사와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전킨 선교사, 한국 이름으로는 전위렴 선교사입니다. 예. 그 선교사는 7인의 선발대 중에 핵심 멤버였습니다. 군산에서 선교 활동을 했고 군산의 영명학교, 지금의 군산 제1고, 네. 그다음에 멜본딘 여학교, 현재의 군산 영광여고죠. 네. 이 두 학교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네. 군산뿐만 아니라 전주로 활동 범위를 넓혀서 1904년에서 8년까지 서문교회의 담임 목사를 역임을 했고, 네. 부인인 전 마리아 여사가 기전여학교의 교장을 맡아서 설립에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당시 선교사들에게 많이 발생한 풍토병에 걸리셔서 고생을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러네요. 안타깝게도 자녀인 조지, 시드니, 프랜시스가 1살, 2살의 어린 나이에 풍토병으로 죽게 됩니다. 아이고. 그리고 얼마 후 자신도 풍토병에 의한 폐렴으로 1908년 1월 2일 날 4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정말 안타까운 죽음인 것 같죠. 네. 기전여학교의 이름은 전킨의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긴다는 의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기전여자중고등학교 교목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네. 학생들은 신입생 때 반드시 교육을 받아서 모두 기억하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현재 제2병원 맞은편 선교사 묘역에는 네. 선교사와 가족 17분이 묻혀 있는데, 이곳에 가면 전킨 선교사와 3명의 자녀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지역을 위해 희생하신 외국인을 기리기 위해 네. 시간을 내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기전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지어준 거구나. 네. 풍토병으로 세 자녀와 함께 일찍 세상을 떠났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럼 다시 선교사 이야기로 이어가 볼까요? 교수님, 전주에 대한 선교사들의 첫인상은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예, 전주 제2병원의 시작을 연 의료선교사 마티 잉골드가 기록한 전주 인상기가 있습니다. 네네. 잉골드는 여자 의사로 전주에 와서 네네. 선교 활동을 하면서 1904년 아까 루이스 테이트죠. 최유덕 네. 선교사와 부부가 되었습니다. 2018년 병원이 잉골드가 남긴 일기를 네. 번역해서 그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 또 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 도시에 10,000명이 거주하는데 이 중 절반은 성내에 살고 나머지는 주로 도성 밖 남쪽과 동쪽에 살고 있다. 깨끗한 시냇물은 이 도시를 가로질러 흘러간다. 사람들은 그 시냇물에서 옷이나 야채를 씻는데 주로 무와 배추 종류다. 매일 밤 어두워지면 성문을 닫는 종을 치고 다시 밤 10시에 종을 치는데 정해진 시간 동안 성문을 연다. 전라도를 관할하는 관청이 있어 관찰사가 이곳에 살고 있다. 그는 우리가 지은 새 집을 보러 온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우호적이다. 이게 1898년 1월 1일자 잉골드의 일기입니다. 당시 전주의 풍경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병원 인근으로 옮기기 전 당시 선교 거점이었던 완산동의 완산 7봉 인근을 이르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전주천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전주인들을 보면서 네. 자연의 풍요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헐리기 전에 네. 전주 사대문의 모습과 야간 통행 금지를 알리는 종소리는 선교사에게도 정겨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관찰사는 네. 이완용이 매국노로 변하기 전에 그런 모습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완용이 전주 관찰사를 역임했고 선교사와도 인연이 있었네요. 예. 네, 새로운 사실입니다. 그럼 선교사가 기록한 1936년 전주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필름에 대한 소개를 해주신다면서요? 예. 2000년대 초반 전주를 방문한 미국인이 병원에 기증한 것으로 자신은 필름 속에 선교사 자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예. 필름은 총 76분이고 1936년에
지금의 서울이죠. 경성의 창경궁 벚꽃과 그다음에 전주 32분 정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김제 정읍이 있고 그다음에 46년에 중국, 그다음에 47년에 전주의 그런 모습이 6분에 걸쳐서 기록이 돼 있고 네네. 47년에 일본의 도쿄, 코베, 오사카에서 선교사들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 4개의 필름을 네. 하나의 자료로 편집한 자료입니다. 76분짜리 필름에는 어떤 기록이 담겨 있었어요? 예, 필름은 소리가 없고 네. 다양한 정보를 108개의 영어 자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막이 있군요. 예, 네. 그래서 선교사들의 활동을 기록하기 위해서 제작했을 걸로 보입니다. 정기적으로 남장로회의 해외 선교 보고용으로 제작한 필름의 일부로 추정이 됩니다. 네네. 필름에는 미국 남장로회에 의해서 운영되던 병원, 네. 그다음에 전주 성경학교, 지금의 한일 장신대 아마 전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전주의 서문교회, 그다음에 어디까지나 추정이지만 전주역, 그다음에 남부시장, 네. 이런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촬영 시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좀 확인을 해보면 네. 그 교회 서문교회가 1935년에 새롭게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신흥학교의 스미스관이 36년 3월 5일날 낙성식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이 35년 1월에 화재로 전소가 돼서 그 이듬해에 다시 병원이 만들어지는데 예.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36년 3월 이후에 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936년 전주, 그리고 해방 후에 중국과 일본까지 기록하고 있다니까 오랫동안 집안의 가보로 전해진 자료인 것 같습니다. 전주를 기록한 사진 이미지 자료는 많은데 동영상 자료는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시기가 주로 일제 강점기에서 다양한 사진 자료와 동영상 자료를 많이 봐왔는데 예.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는 동영상이 그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맞아요. 전주는 사진 자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인데 네. 동영상 자료는 현재 가장 오래된 것이 1960년대에 촬영한 자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936년 동영상 자료는 지역의 그런 생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 영상에 담겨 있던 예. 이제 여러 가지 장소들이 있지 예. 않겠습니까? 예. 예. 제2병원, 전주 성경학교, S교회, 또 남부시장 중에서 저는 남부시장의 모습이 100여 년 전 어땠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예. 혹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예. 그 필름 자막에는 전주시장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네. 정말 궁금했는데 그 주변을 보니까 풍남문하고 네. 전동성당이 찍혀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남부시장, 예, 남부시장이죠, 뭐. 예, 남부시장으로 확인할 수 있고 네. 현재도 보면 전주의 그 랜드마크로 풍남문과 전동성당을 꼽을 수 있는데 네. 1936년에도 전주를 대표하는 그런 건축물로 요 두 장소를 선교사들도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 기록한 이미지가 그 정지된 모습으로만 존재했다면 예. 필름은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움직이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역사적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전주뿐만 아니라 완주, 김제, 임실, 진안 등 다양한 지역민이 그 동일 공간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곳이 예. 남부시장입니다. 남부시장의 옛 풍경, 어떤 풍경이 담겨 있었을까요? 예. 그 음력 2일과 7일이 네. 장날이 서는 남부시장인데요. 네. 동영상은 장날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궁금하다. 네. 네. 그래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노점 음식의 경우 네. 콩나물 국밥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값싸고 신속하게 먹을 수 있던 음식이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요걸 제가 같이 본 어떤 역사학자는 그 당시에 그런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 분도 계십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네, 풍남문 주위가 넓은 광장으로 수많은 인파와 노점상들이 찍혀 있습니다. 네. 한지와 부채의 고장인 전주에 걸맞는 종잇점과 나무찜을 진 장꾼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장꾼들은 5일장을 위해서 오랜만에 전주로 나와서
물건을 팔고 네. 음식을 먹고 또다시 물건을 사서 또 돌아갔겠죠. 예. 5일 만에 열리는 남부시장의 그런 장관은 선교사에게는 낯선 풍경으로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을 볼 수 있고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를 느낄 수 있는 5일장은 네. 선교사들에게도 지역과 지역민을 이해하는 가장 적절한 장소였습니다. 네네. 지역민에게 5일장은 신기한 서양인을 볼 수 있는 곳이었지만 선교사들에게 5일장은 기독교를 전파하고 네. 소책자를 배포하고 복음서를 판매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5일장은 전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사람들이 5일 만에 모이는 곳으로 네. 선교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네. 지금 라디오라서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교수님께서 지금 필름의 일부분을 저한테 좀 갖고 오셨어요. 보면은 여러 가지 진짜 옛날 풍경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노상 음식점 엿장수를 비롯해서 예시장의 풍경이 아주 다양하게 담겨 있습니다. 필름 속 남부시장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면 교수님은 어떤 점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예, 그 필름 속 남부시장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국밥, 엿, 건어물, 계란 등이 나옵니다. 네. 최남선도 1925년 3월 30일에 네. 전주 남부시장에 다녀온 후에 전주에서는 흰 엿, 무슨 엿 할 것 없이 보기에나 먹기에나 퍽 만만한 것이 전라도 엿이다라고 할 만큼 지역의 대표 먹거리 중에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외국 선교사들에게는 특히 계란이 신기했나 봅니다. 계란? 외국도 계란이 있었을 텐데. 예. 그래서 마티 잉골드는 1900년 11월 일기에서 시장에서 본 신기한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달걀은 막대기 형태로 길게 묶어 부를 때는 장작처럼 쌓아놓는다. 달걀 10개를 놓고 양쪽 끝을 지프로 묶었기 때문에 빳빳하게 서 있을 수도 있고 달걀보다 곤봉처럼 보이기도 한다. 상점의 달걀 구러미는 십자 형태로 쌓여 있다. 네. 이렇게 길게. 예, 그렇죠. 이게 신기했구나. 예. 선교사가 본 장작, 곤봉처럼 생긴 달걀은 네. 우리가 전통 달걀 보건법으로 사용했던 걸로 사용해왔죠. 네. 그래서 선교사는 그 이전까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형태였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잉골드의 일기에 의하면 선교사들이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재료는 달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 조선인 환자로부터 네. 진료비 대신에 달걀을 받기도 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귀했군요. 예. 자, 선교사들은 전주에서 터를 잡고 살면서 결혼도 했을 테고 자녀도 낳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필름에는 선교사 사택을 배경으로 해서 성인이 16명, 어린이가 6명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네네. 안식년으로 귀국했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인원이 있겠지만 1936년 9월 조선 총독부가 조사한 자료, 조선 재류 구미인 및 영사관원 명부에 보면 네네. 전주에 12명의 선교사와 부인 6명, 어린이 10명으로 총 28명의 선교사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조선 전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총 1,525명으로 이 중에 미국인이 785명, 꽤 있네요. 그래도. 전북에는 45명의 미국인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예. 조선에 체제한 많은 미국인이 선교 관련으로 입국한 사람들이죠. 네. 특히 지역의 경우는 대부분이 이러한 목적으로 체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경우도 전주와 군산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와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네. 어린 아이들의 경우 대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고 전주가 고향이죠. 36년 전주 선교부에는 10명의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네. 이들은 대개 전주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네. 그래서 중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면 교육을 위해서 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미국, 네. 어린 시절을 선교부에서 함께 지내며 자랐습니다. 조선인과 만남이 빈번하고 선교를 위해 자신의 이름을 우리말로 짓고 네. 우리말을 유창하게 사용했던 성인에 비해서 네. 이들은 자신의 선택이 아닌 아버지의 선택으로 태어난
그런 어린아이들이겠죠. 선교사 거주지에 특비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필름은 어린아이들과 함께 젖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젖소가 그러네요. 선교사 거주지에 있어요. 그래서 식생활 차이로 인해서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네. 시장에 달걀이 있었다면 선교사 거주지에는 젖소를 길러서 우유를 보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유를 먹었구나. 예. 네. 그래서 다음 인용은 기존 여학교 교장이었던 네. 넬리 랭킨이 1907년 가족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로 우리나라에서의 부족한 그런 식자재 사정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음식에서 제가 그리워하는 유일한 것은 우유예요. 저는 우유에 대해서라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한국인들은 한 번도 소에서 젖을 짜지 않아요. 그래서 암소는 젖을 내지 않습니다. 군산에 있는 저의 친구가 하루에 3리터의 젖을 생산하는 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에서 기적이랍니다. 전주 선교부 어느 누구도 암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깡통에 있는 우유를 먹는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가면 이제 김치찌개 그리워하듯이 예. 이 사람들이 우유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군산의 선교사들이 젖소를 구해 우유를 마셨다면 전주에서 유일하게 구할 수 없었던 음식인 우유에 대한 그리움을 엿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예, 우유를 그리워했던 랭킨 선교사는 1911년 8월 13일 맹장염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30여 년이 지나서 필름을 기록한 1936년에는 네. 전주에서도 젖소를 사육해서 우유를 섭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식자재를 남자 선교사들이 사냥을 통해서 꿩과 오리를 잡아 해결하거나 네. 미국에서 보내온 딸기, 블랙베리, 야채 등의 묘목과 씨앗을 재배해 보충하고 있음을 편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에 전주의 선교사들은 또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예. 1946년 7월 린턴 선교사는 6명의 선발대 네. 선교사로 전주에 도착해서 네네. 11월 신흥학교와 기존여학교의 교장으로 임명되고 학교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네. 하지만 신흥학교의 경우에 전주에 주둔한 미군의 주둔지로 사용이 돼서 선교사들은 기존여학교 숙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네. 미군이 주둔한 신흥학교 교정에는 네. 미군 막사가 보이고 막사 오른쪽으로는 1941년 말에 준공한 지금의 기전대학교 자리죠. 전주 신사와 상징물인 토리가 선명하게 동영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강요에 굴하지 않고 네. 폐교를 결정하게 이른 선교사들의 종교적 신념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전대학교 입구의 린턴 선교사와 인사례 여사의 기념비 및 기단은 일제강점기 설립한 전주 신사의 건축물 잔재를 재이용한 것으로 보이며 네. 기념비 주변에는 현재도 신사의 부속물들로 보이는 석재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또 기전대학교 교내에는 신사 입구에 배치한 참배자가 손을 닦거나 입을 씻기 위한 물을 담아두었던 테미즈야가 정원의 장식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종교에 대한 굳은 신념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일제강점기 잔재를 청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전주에 살았던 초기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예. 100여 년 전부터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 지역의 교육, 의료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네. 기독교라는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존경해야 될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린턴 선교사 같은 경우는 전주에서 기전 여학교와 신흥학교 교장을 역임했던 분이고 네. 4대에 걸쳐서 호남 선교와 교육에 헌신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자녀 4명은 군산과 전주에서 출생했고 막내 아들의 경우는 자녀 5명을 모두 전주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네. 필름에서 선교사 자녀 교육을 기록한
영상 뒷줄에 앉아 있는 어린 아이들이 선교사들의 자녀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기리는 활동과 관심은 아직까지도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100여 년 동안 헌신했던 3천여 명에 가까운 선교사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지 그리고 밝혀지지 않는 많은 분들의 활동을 발굴을 하고 이분들의 활동을 알리고 관심이 더욱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주에 살았던 초기 선교사의 발자취를 통해서 초기 우리 지역에서 활동한 선교사들 또 그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조금이나마 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다라 인문학센터와 함께하는 우리 주변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겼던 인문클래스 시즌2 슬기로운 역사생활 전주대학교 인문콘텐츠대학 역사콘텐츠학과 이정욱 교수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